보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접점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죠? 유도하는 건 위에서 해드렸으니 얘는 특별하게 중심이 원점인 원에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 공식 유도되었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하여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요. x제곱 풀어내고 y제곱 풀어냈을 때 원방에 xy 자리 하나당 xy 좌표 대입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요.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하여 접선의 공식에 의하여 ax 더하기 by는 4다 라고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면서 원 위의 점 a, b라고 잡았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a, b에 대한 관계식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에 맞춰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x절편, y절편 각각 파악해보면 a분의 4와 b분의 4 라고 xy 절편 나오죠? 그럼 QR의 길이는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이 되겠다. 이게 지금 8이래니까 양변 제곱해서 AB에 대한 관계식 정리해주면 A제곱분의 16, B제곱분의 16의 합이 64다.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해버릴게요. 16 나누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되냐? 4 A제곱 B제곱이다 라고 관계식 나오겠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4라고 확인됐으니까 4배의 A제곱 B제곱이 4더라 라고 AB에 대한 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점 P는 제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 A, B 모두 양수라서 곱의 결과 양의 값으로 파악해 주시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 공식 적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접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으며 이때 많이들 놓치는 게 접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등식을 만족시킨다. 라는 관계, 조건을 이용해서 A, B, 접점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유도하셔야 시계값이 처리가 되면서 원하는 값들을 찾아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공식에 적용하려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한 관계식도 같이 누락 없이 찾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자, 넘어가서 10번을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봅시다. 자, 보니까 원 위의 점 P와 두 점 AB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네. 자, 원이 있고요. 0,8 집어넣으면 등식 만족 안 하죠? 원 밖의 점이에요. 2,4 집어넣으면 등식 만족 안 하죠? 원 밖의 점이에요. 그래서 원 밖의 점 두 점 A, B 그리고 원 위에 한 점 P 잡아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소값을 찾으래. 자, P는 움직여. 그럼 움직이는 점을 밑변으로 잡아버리면 높이도 같이 변하니까 넓이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기가 어렵겠지. 해서 아무래도 넓이의 최대 최소를 찾기에 편하려면 A, B를 밑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2루트 5로 고정. 가능하지? 자, 그럼 고정된 선분으로부터 점 P를 움직여가며 삼각형을 만들 거고요.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고 싶대. 밑변이 고정이니까 높이가 최소일 때 전체적인 넓이가 최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높이가 최소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A, B를 그대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원과 제일 처음 만나는 점 과의 거리가 가장 짧은 높이를 가지는 점 P의 위치가 되겠다. 다시 말해 AB와 평행한 접선 AB와 평행한 접선의 접점을 P라고 잡았을 때 높이가 최소가 되면서 넓이가 최소다.
자, 그럼 뭐예요? 평행한 접선이니까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 AB의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네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니 Y절편 미정계수로 잡아서 접선의 성질 이용하시면 되겠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주어진 원의 중심 0,0이에요.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잡아주면 개수제곱 개수제곱분의 대입한 곳의 절대값 C 지금 반지름과 같아진다. K의 값은 절대값 풀어서 뿔마 2루트 5라고 나올 겁니다. 자, 플러스 2루트 5인지 마이너스 2루트 5인지는 AB 좌표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그냥 내가 편하게 그린 거야. 그래서 AB 0,8과 2,4죠.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y절편 양수되는 거 맞지? 그럼 아무래도 거리가 더 가까운 점은 y절편의 차가 더 조금 날 때 거리가 가까울 테니까 y절편이 양수일 때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되실까요? 네. 해서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굳이 점피 찾을 필요 없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곧 삼각형의 높이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높이 계산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은 각자 알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앞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봤으니까. 되시겠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넘어가서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 1,1 집어넣으면 등식 성립 안 해요. 원 밖의 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 몰라요. 지나는 점의 좌표에 따라 직선의 방정식 세워줘. 자, 그러면 이게 접선이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중심의 좌표, 원의 중심, 마이너스 2,0 파악 가능하시겠죠? 자,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잡아주면 개수제곱, 개수제곱의 루트 분의 대입한 것의 절대값이다. 3m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다. 이게 지금 원의 반지름 1과 같다. 절대값 있고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 2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라는 방정식의 근들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들이 되겠다. m에 대한 2차 방정식 정리 가능하실 거고요. 요 놈의 기울기의 합을 찾아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기울기고요. 그들의 합을 찾아라 라는 얘기.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8분의 6이다. 4분의 3이라고 어렵지 않게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앞에서 풀었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넘어가서 기울기가 수직일 때의 상황을 같이 볼게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원 밖의 점이 주어졌어요. 그럼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 미지수로 잡아내어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로 했던 거지. 그럼 이 직선은 접선이다. 접선의 성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세워주면 개수제곱 개수제곱 분의 대입한 곳의 절대값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그게 지금 원의 반지름 2루트 2와 동일하다. 자, m도 있고 미정계수 a도 있으니까 m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곱해주고요. 양변 제곱할게요. 그럼 a제곱은 8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다. 예, 다시 말해 8m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될 거고요. 그렇게 구한 기울기, 접선들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수직 조건이 있어. 그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주게 되면 8분의 8-a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a제곱의 값 나오겠죠? 양수 a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네. 우리 넘어가서 접선이 수직일 조건 그래프에서의 해석 먼저 한번 풀어보실게요.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보면요.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원방 완벽하게 나와 있죠. 원 밖의 점 어디에서 그었는지 몰라. 그냥 수직인 접선이 그려지는 그러한 점들의 성질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릴게요. 원이 있어. 원의 중심 마이너스 1,1. 어딘진 모르지만 원 밖에 있는 점 A가 있고요.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래.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를 A라고 잡은 거죠. 자,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원 따라서 쭉 돌면 그에 맞춰서 계속 수직 만족하는 A점이 나오겠지. 그럼 그 A는요, 원을 이루게 될 거고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A에서 원의 접선을 그렸어. 그 말은 접선의 성질.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나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수직으로 만나요. 여기도 수직이에요. 하면서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네요. 그럼 접선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은 무슨 도형? 정사각형이다.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변해 안 변해? 반지름으로 고정인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4루트 2.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원 밖에 있는 점 A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로 일정하다. 되셨을까? 네. 따라서 이 거리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1대1대 루트 2, 8로 일정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점 A가 나타내는 도형은 거리, 접선을 그려내고 있는 원과 중심을 공유하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일정 거리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루트 2 곱한 값이 반지름으로 적용된 원이 되겠다 라고 자취를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럼 그 도형의 넓이를 찾아라. 원의 넓이를 찾아라. 해서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 8이었으니 원의 넓이는 64파이라고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번과 13번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12번은 기울기의 곱을 가지고서 미정계수를 찾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고요. 13번은 접선의 성질을 이용해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취를 해석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서 풀이법을 다르게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밑에 14번도 한번 풀어보자. 자, 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주어졌다. 기울기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자, 같이 봅시다. 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직선 있잖아? 이렇게 그려지고 있겠죠? X축의 양의 방향.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요 가게 크기가 60도다 라는 얘기야. 그럼 가게 크기가 나와 있다. 주어진 가게에 대한 탄젠트 값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그래서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으로 고정된 접선의 방정식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L1, L2는 기울기가 루트 3인 접선이에요. Y 절편 모르니까 미정계수 잡아내고요. 원의 접선의 성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K 찾아줄 수 있을 거. 중심 0,0이네요.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개수제곱의 루트 분에 대입한 것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라고 정리가 되니까 K값은 뿔마 4 확인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120도다. 120도 둔각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120도. 그럼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가게 크기가 60도. 기울기 음수. 절대값은 뭐랑 똑같아? 탄젠트 60도랑 똑같아. 그래서 주어진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Y 절편 모르니까 미정계수로 잡아줘. 한 번 더 접선의 성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하다. 세워주면 개수제곱 루트 분에 대입한 것의 절대값이 2다. 반지름이다. 그래서 반지름의 Y 절편은 뿔마 4다. 확인되시겠죠? 그럼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L1, L2, Y 절편 플러스 4, 마이너스 4.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L1, L2. 되죠? 마찬가지로 L3, L4, X절편, Y절편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요 놈과 X절편 동일할 거예요. 저 놈과 X절편 동일할 겁니다. 되셨을까? 그래서 L1, 2, 3, 4 나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X축 대칭, Y축 대칭 관계를 만족하는 직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이겠죠? 마름모가 돼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이다. 절편 찾을 수 있죠? 루트 3분의 K 라고 나오는가요? 기울기 이용해서? 네. 해서 둘러싸인 마름모의 넓이는 2분의 1의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도형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넘어가서 밑에 15번도 한번 풀어보자. 먼저 풀어보고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같이 볼까요?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원 밖의 점이 나와 있고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서 마치 연산으로 자취를 구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자취의 방정식 안 찾아도 되는 문제야. 원의 성질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복잡한 연산 없이 바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종류가 있죠. 예각과 둔각.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이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과 둔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모두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두 각의 이등분선은 무조건 직교하는 직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설명했었지. 그러면서 얘가 원하는 이등분 되었으면 하는 직선이 누구야? 원에 접하는 접선들이야. 그럼 접선의 성질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 그려봐. 원 밖의 점이 있고요.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겠대요. 요렇게. 그럼 뭔가 기억나는 도형이 있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접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직교한다.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직교한다. 하면서 반지름으로 길이가 동일하죠. 그럼 어째?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보조선 그려주면 빗변의 길이가 공통이고요. 90도 90도 같고 반지름의 길이로 변환하가 또 똑같아.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 접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은 RHS 합동 조건을 만족하는 합동 관계고요. 대응 각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뭐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원의 중심과 두 접선의 교점을 연결한 선분에 의하여 이등분된다 라는 성질을 중학교 때 배웠었어.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 성질 이용하면 뭐예요? 굳이 이 두 접선의 방정식 구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지. 원 밖의 점 좌표 나와 있고요. 원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중심 좌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한 방정식이 중심과 원 밖의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확인 가능. 되셨어?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바로 나오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개라고 했고 그 두 직선은 무조건 뭐 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A를 지나면서 3,0을 지나면서 우리가 찾은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직각으로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또 다른 직선이 각의 또 다른 이등분선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취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형 파트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적절하게 녹여내면 복잡한 연산 없이도 충분히 도형의 방정식 혹은 원하는 값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식으로만 푸는 것도 아니고요. 도형의 성질로만 푸는 것도 아니고요. 식과 도형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해 주어야 간단한 풀이, 정확한 풀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그림으로 확인하고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형태의 풀이 습관을 들이셔야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됐을까? 네. 해서 자취 구하는 형태로 풀지 않아요. 도형의 성질 이용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더 볼 수 있으려나? 하나만 더 보자. 20번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곡선 밖의 점에서 원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잡아내고 있어요.
자, 접점의 좌표 물어봐도 우리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라 그랬어. 일단 곡선 밖의 점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서 기울기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 밖의 점 주어졌으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 몰라? 기울기 미정계수로 잡아줘. 그럼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5,-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직선이 원에 접하는 접선이란 얘기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요 접선의 성질에 대해 관계식 세워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계제 분의 대입한 것의 절대값 원의 중심 원점이네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5m 더하기 1의 절대값 C 반지름과 같다. 되시나요? 루트 있어요. 양변에 루트 곱하고 제곱합시다. 25m제곱 더하기 10m 더하기 1은 13m제곱 더하기 13이다. 12m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 마이너스 12가 0이다 라고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고요. 짝수니까 다 약분해서 인수분해 간단하게 잡아보면 6은 2 곱하기 3 여기 6은 3 곱하기 2 뿔마 넣어주면 크로스로 곱해서 더한 게 플러스 5 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3분의 2라고 찾을 수 있어. 보였으면 좋겠어. 기울기 찾은 거 봐봐. 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다시 말해 우리 보고 있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사실 기울기 구할 필요 없었던 거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접선 두 개는 뭐 한다?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니 무턱대고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식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울기에 대한 정보 그래프에서의 해석을 같이 병행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요.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바로 A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OAP, B의 넓이가 AB에 의하여 2등분 된다. 즉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형 OAP, B의 반절이다 라고 보시면 끝난다 이 말인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한 변인 정사각형인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3이라고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막 접점 찾으면서 난리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러니 식으로 풀어낸 것을 토대로 도형에서의 해석을 같이 병행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고난이도로 갈수록 그 해석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테니까 도형에 대한 성질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